open source software learning community. 저희가 미들웨어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 단에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걔들이 사용하는 포트들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미들웨어가 있고요. 얘들도 어차피 통신을 할 거고요. 같은 머신에 있으면 별 상관은 없는데 얘들은 이제 머신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화벽이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브로커 단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접속을 할 때는 최초에 접속을 할 때 큐브 마스터한테 접속을 요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마스터가 사용하는 포트가 1523번 1523 포트입니다. 그래서 1523 포트를 만약에 미들웨어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쪽 1523 포트를 열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단에서 이쪽 브로커 혹은 큐브리드 매니저에서 브로커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할 때 사용하는 포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매니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매니저에서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질의 수행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서 큐브리드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일단 큐브리드 매니저 서버로 접속이 될 거고요. 걔가 사용하는 포트는 8001번하고 8002번 두 개의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매니저 서버는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큐브 언더바 오토라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큐브 언더바 JS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걔들이 사용하는 포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커를 접속을 하는데요. 브로커로 접속을 하는 이유는 큐브리드 매니저 안에 질의 수행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영역이 아니라 스키마라든지 질의 수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걔네들은 이쪽 브로커로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포트는 3000번 포트입니다. 그래서 매니저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연결할 때는 적어도 이 세 개의 포트가 열려 있어야지 작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단에서는 브로커 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응용단에서는 33000번 포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큐브리드 브로커를 기본적으로 이제 배포를 할 때 두 개의 브로커를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브로커는 3000번이고 하나의 브로커는 33000번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30,000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요. 응용단에서는 33,000번 브로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다르냐?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애들이고요. 다만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얘에 맞는 설정하고 얘에 맞는 설정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설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매니저 쪽에서는 30,000번을 쓰시고 응용 개발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실 때 포트 번호는 33,000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접속 구조를 말씀을 드릴 때 브로커라는 것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은 브로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브로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포트 번호는 33,000번이 아니라 34,000번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잡아 주실 때 관련된 포트들을 저렇게 열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큐브리드 사용에 필요한 환경 변수들이고요. 아까 리눅스 쪽 말씀을 드릴 때 그 .cubri드.shell이라는 파일 안에 큐브리드 사용에 필요한 환경 변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환경 변수들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문자 큐브리드가 이제 큐브리드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큐브리드가 설치된 위치를 저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큐브리드 언더바 데이터베이스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조를 말씀드릴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디렉토리 아래 데이터베이스.txt라는 파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파일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서버에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 파일을 찾아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큐브리드 언더바 캐릭터 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캐릭터 셋은 저희가 9점 때부터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그 문자의 언어셋을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언어셋은 한국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EUCKR, KS5601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코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UTF-8 요새 많이 쓰죠. 그래서 멀티바이트의 한글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형태의 문자열을 쓸지를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큐브리드는 9점대부터 캐릭터 셋을 완전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4점대까지는 4점대가 사실 8.4점대입니다. 그래서 그 버전까지는 캐릭터 셋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 하나를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단위가 무엇인가 이고요. 그래서 4점대, 8점대까지 큐브리드 2008까지는 그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EUCKR, KS5601은 그 한글 한자가 2바이트로 되어 있고 UTF는 3바이트를 사용을 하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관련된 함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함수들에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2008까지는 바이트 단위로 다 처리를 했다는 얘기고, 9점대부터는 캐릭터 셋을 설정함으로써 그 캐릭터 셋에 맞게끔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한글에 UTF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한글 한자는 어쨌든 간에 3바이트를 사용을 하겠지만 걔에 대해서 그 문자열의 길이는 한 1이다 라고 리턴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점대하고 2008, 8점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자셋 지원이고, 표면적으로 보시면은 문자를 처리를 하는 기준이 그전에는 바이트였었고,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문자 단위로 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D 라이브러리 패스가 있는데, 리눅스 쪽에, 그러니까 윈도우 쪽에 DLL이 있듯이 리눅스 쪽에는 쉐어드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있는 패스이고, 윈도우는 보통 뭐 윈도우 밑에 뭐 시스템에 둔다든지 각자 가지고 있다든지 하겠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제 큐브리드 밑에 라이브러리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동작이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메모리를 얼마나 잡을지, 뭐 연결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 여기서 예를 드리는 부분은 맥스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설정되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별로 각각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공통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골뱅이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MyDB라는 저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최대 50개의 커넥션을 받아들이는 거고, MyDB만 100개의 커넥션을 받아들이도록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웨어인 브로커가 있습니다. 브로커가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늘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브로커 단에서도 카스라는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구동이 되는데 걔를 몇 개까지 구동을 시킬지 뭐 이런 설정 값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큐브리드 언더바 broker.conf라는 저 파일 안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 서버에서 필요한 설정 값들이고요. 쟤는 설정 값들이 많지는 않고요. 얘들 모두 다 아까 통신을 해야 되니까 통신 포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관련된 설정 값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은요. 일단 캐릭터 셋 부분이 먼저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캐릭터 셋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면서 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문자 단위로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캐릭터 셋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캐릭터 셋에 대한 변화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용단에서 EUC를 넣는데 이쪽 데이터베이스가 UTF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UTF로 변환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얘가 저장하는 데이터가 UTF고 UTF 코드에 맞게끔 그 기존 문자열 함수들이 그렇게 처리를 해준다. 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자 단위로 처리를 한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캐릭터 셋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뭐 테이블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현재는 큐브리드 언더바 캐릭터 차셋이라는 환경 변수로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테이블 생성할 때 뒷부분에다가 차셋, 캐릭터 셋이 뭘로 할 것인지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셋의 기본은 영어로 되어 있고요. 흔히 많이 아시는 그냥 바이트 단위의 그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는 그런 영어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셋은 사실 UTF는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문자 셋을 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다 제공을 해드리지는 못하니까는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한글하고 그 다음에 그 터키인가요? 하여튼 그 동네 나라 언어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이외의 것들은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컬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컬레이션은 그 문자들을 비교를 하는 방법을 설정해 놓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문자 비교를 할 때 뭐 대소문자 구분을 할 것인지 혹은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의 비교 방법을 설정해 놓는 방법들입니다. 예, 설치는 잘하고 계신가요? 그 설정값들이고요. 설정값들은 굉장히 많은데 좀 알아두셔야 할 만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큐브리드 포트 아이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의 클라이언트인 그쪽 카스 브로커 쪽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포트 번호이고요. 걔가 1523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저 포트를 쓰는 다른 프로세스를 본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은 저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맥스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클라이언트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커넥션을 맺고 있는 애들의 개수이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버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적당히 버퍼링을 합니다. 매번 디스크에서 읽어올 수가 없으니까 읽어다가 적당히 버퍼링을 하고 있고 그 버퍼의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기본 크기는 500메가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제일 크기는 뭐 시스템 메모리가 크다면은 뭐 적절하게 크게 늘려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크게 늘려주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 메모리에서 적정량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뭐 시스템 메모리가 뭐 8기가다. 8기가의 3분의 1은 얼마죠? 한 3기가 미만으로 뭐 이렇게 잡아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OS들이 쓰는 메모리도 있을 거고 다른 프로세서들이 쓰는 메모리들도 있을 거고요. 이 메모리가 꽉 차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와핑을 하게 되죠. 스와핑이 발생을 하면은 성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스와핑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적정 사이즈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락 타임아웃을 말씀을 드릴게요. 락 타임아웃은 락에 대한 타임아웃인데요. 락이 뭔지는 이제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놈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락이고요. 락은 리드 락과 라이트 락이 있는데 라이트 락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잡도록 되어 있고요. 리드 락은 락 잡는 레벨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레벨에 맞게끔 리드 락을 잡거나 안 잡거나 혹은 어느 순간만 잡거나 뭐 이런 것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락을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락을 먼저 잡고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락을 나중에 잡는 게 아니죠. 그래서 락을 잡으러 갔더니 누군가가 락을 먼저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락이 풀리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이면 무한정 기다립니다. 무한정 기다리고 0으로 설정을 하면은 기다리질 않고 적정 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만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동안에도 락이 풀리지 않으면 나는 에러를 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락 기다리다가 에러가 났다. 락 타임아웃이라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락에 대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이제 일반적일 때는 그냥 뭐 적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괜찮긴 한데 실제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락을 기다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서버단에서 얘가 응용들이 접속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커넥션들을 이미 다 받았고 그 커넥션 들어온 애들이 다 락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얘들은 기다리고 있는 애들인데 다른 애들은 서비스를 와서 들어와야 돼 했는데 커넥션을 받지 못하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서비스 환경에서는 락 타임아웃을 좀 작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락을 짧게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냥 에러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다른 애는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락 타임아웃은 실 환경에서는 좀 작게 잡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싱글 바이트 컴페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4.3 그러니까 큐브레드 2008까지만 있는 것이고요. 9점대부터 캐릭터 셋을 지원하면서부터는 저 값은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UTF-8이라는 코드를 쓸 때에 한글에 대해서 like 검색을 할 때에는 싱글 바이트 컴페어를 켜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만 씁니다. 두 가지 기능은 이제 개발을 할 때는 별 도움은 안 되지만 실서비스 환경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설정 값입니다. 첫 번째는 블락 DDL 스테이트먼트고요.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에서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알터 테이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 막아야 되냐 하면은 테이블 관련 오퍼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테이블 전체에 락이 걸려서 테이블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못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검색은 뭐 좀 다른 문제지만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인서트를 해야 된다는 거나 이런 작업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DL 작업은 서비스 중에는 에러가 나도록 하는 부분이 블락 DDL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블락 노웨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얘는 노웨어, 웨어절이 없는 셀렉트 문장은 상관이 없죠. 업데이트나 딜리트 문을 처리를 안 하도록, 에러가 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씩은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코드상의 사소한 미스로 인해서 웨어절이 없는 딜리트나 업데이트가 날아오는 경우가 진짜 1년에 한두 번씩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왕창 없어지거나 데이터가 한 값으로 싹 업데이트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실서비스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보통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저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웨어절 없이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오면은 걔는 에러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설정인데 서비스 중에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설정 중에 하나고요.